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너블대화 시간입니다. 저는 한 번씩 방송에서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말할 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미국 경기가 좋다, 앞으로도 이 호조세가 지속될 거라 이런 식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댓글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고, 구독자 중에서는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이 없었는데 경기 좋다고 말하는 게 참 기가 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 관료나 투자계 브로커가 업인 사람들이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럴 수 있다고 머리로는 이해라도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는 미국 경제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아냥거릴 분 많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나 투자계 종사자들 중에서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당장 옐런 미국 재무장관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 경제가 물가가 낮아지는 쪽으로 좋은 경로로 가고 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계 쪽이랑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많이 하는데,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정보의 양이 압도적인 데다 대중들이 쉽게 접하는 매체에 이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정말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국 경제계, 학계에서 굵직굵직한 많은 인물들은 오히려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설파하고 있고요. 월가 편일 수밖에 없는 월가의 대통령 JP모건의 CEO조차도 좋은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은 큰 실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갈수록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더라고요. 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대출 부문에서 위험 징후들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돈이 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가 안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들이 강조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좀 보면서 이해도 해보고, 이런 미국 상황과 연결해 우리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자료를 보실 건데, 화면의 자료는 미국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대출 금리를 나타낸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처럼 자동차가 필수재 성격이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 금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네.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금리가 4, 5%대였는데 지금 신차 할부 금리는 거의 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은 지금 금리가 20%가 넘는 상황이고, 무담보 개인 신용 대출도 11%를 넘어가고 있어요. 여기에 현재 모기지 대출은 30년 만기 상품 기준으로 7%대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금리가 지금 평균인 거죠. 네. 근데 실제 이런 대출의 수요가 많은 계층이 신용도가 크게 높은 편이 아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수는 지금 말하는 금리보다도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높은 고금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대출을 계속 늘려가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빌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견이 두 가지 관점으로 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대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흐름이라는 의미는 미국 가계가 지금 이 고금리를 버틸 만큼의 충분한 경제 체력이 되고 그래도 여력이 되니까, 쉽게 말해 감당할 수 있으니까 돈을 빌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관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출이 는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 보는 관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이 뭐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뒤에 나온 두 번째 관점이 더 맞다는 생각이에요. 다음 자료를 같이 한번 볼게요. 미국에 있는 가계의 개인들이 저축을 얼만큼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통장의 잔고 상황이라고 하면 이해가 편하겠죠. 네. 먼저 화면에 보이는 두 고점은 미국 정부에서 1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랑 2차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의 개인저축 상황인데요. 이때 개인저축이 갑자기 엄청 늘었었어요. 딱 코로나 터졌을 때 트럼프가 뿌린 거랑 바이든 취임하고 대규모로 뿌렸을 때 그건가 보네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지난 팬데믹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 가계가 쌓아둔 이 저축을 그동안 계속 소진하면서 가계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가계가 버는 소득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기존에 저축해놨던 돈까지 끌어쓰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료는 미국 모든 상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가계 소비자들의 연체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체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은 많이 받았는데 대출 유지가 안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국 국민들의 통장 잔고는 크게 감소한 상태고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대출은 늘었는데 지금 그걸 유지를 못해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돈 떨어져서 일단 돈은 빌렸는데 갚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네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현재 미국 경기가 경제 주체로 봤을 땐 소비 주체인 가계부터 지금 흔들리면서 망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기업에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침체를 경고하면서 부동산 대출과 서브프라임 등급의 신용자들의 자동차 대출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미국 가계들이 직면한 문제들이에요. 그럼 지금 특정 부분에서 소비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니 하는 것들이 일시적인 거고 미국 국민들의 가계 재정 악화가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시간이 갈수록 소비 침체 방향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침체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핵심이 바로 이 가계부실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의 무역 문제인데요. 언론에서는 우리 경제가 지속되는 수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기가 회복돼서 살아나고 있고 그럼 미국을 상대로 한 수출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라 괜찮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은 대전제 자체가 잘못된 내용입니다. 앞에서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에서 지금 소비 주체인 가계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 미국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전제 조건 설정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결국은 미국 가계 소비자 이 사람들이 소비 여건이 괜찮아져야 우리 수출 기업이나 경기 여건도 나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수출 미국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 가계에서 나오는 이런 지표들이 앞으로 미국 경기와 소비 시장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 경제까지 점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될 거란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신호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이미 증명이 된 게 예전 영상에서도 다룬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코스피 상장사의 순이익이 작년 대비 60% 가까이 줄었는데 그런데 이런 코스피에 상장된 회사의 70% 정도가 제조업이고요. 그리고 이 70%에 해당하는 제조업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수출로 만든 실적에 기반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또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 경제도 있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중국 경제는 이미 침체에 들어갔고요. 맨날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만 외쳐대던 투자 브로커들조차도 이제 중국 경제가 주는 기대감 입에도 안 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니 하면서 장밋빛 희망만 그리면서 경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말하면 골디락스니 뭐니 하면서 미국 경기가 계속 호황으로 이어질 거라는 말은 거짓말인 거고요. 그리고 이미 중국 경제도 경기 침체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 이 두 국가의 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우리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측면은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현실을 봐야 할 때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어백님. 네, 감사합니다. 참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 그대로를 전달하면서도 부정론자 소리 듣는 것도 솔직히 저희도 지겨운데요. 경제 좋아진다고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던 소득이 늘고 이미 늘려버린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듣기 좋은 이야기에서 경제가 좋아진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갈수록 더 나빠지고 있고 답도 없어지고 있고 답이 없다 보니까 정부고 개인들이고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희망회로나 돌리고 있고 투자판에서는 제밥줄 끊길까봐 세련된 궤변이나 늘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한테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냉정함과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위기감을 느낄 그런 이벤트만 아직 안 생겼을 뿐이지 긴 장마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현실을 직시하는 만큼 결단을 내릴 각오가 생기고 결단을 할 수 있어야만 대비도 할 수 있는 거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